자, 공장에서 기말에 당기분 임차한 복사기에 대한 비용 30만원을 계상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말에 임차 복사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빌린 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도 받는다라고 써놨죠. 그렇죠? 임차료로 해도 되고요. 수수료로 분계해도 맞습니다. 단, 다 지금 공장이라 나왔기 때문에 다 제조원가 500번대로 여러분들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거 공장 건물의 태풍에 인해 누수가 되어서 이를 50만원에 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이렇게 나왔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수선비로 처리하라 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럴 때는 우리가 건물로 분개하지만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해달라는 얘기겠죠. 자본 지출은 유형자산 계정감으로 분개하지만 수익적 지출은요 여러분들 비용 처리로 처리해 주는데 차량만큼은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차량 유지비로 별도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수선비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14번 공장과 건물의 화재로 보험에 가입하여 120만원을 보통예금에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차변에 보험료가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여기에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500번대로 들어가겠죠. 15번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원가를 하기 때문에 공장 화물차량의 한국카센터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는데 번호는 500번대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5번 또 했고요. 16번 기존 제품의 금형이 빨리 노후가 돼서 그 계산 방안을 찾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다. 자문에 따라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단기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분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그 제품의 금액이 노후가 돼서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초빙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나왔죠. 이것은 뭘로 처리해 주냐? 경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여기는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개발비, 말하자면 경상연구개발비, 그 경상연구개발비도 500번대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7번 일시적으로 반제품 창고에 적재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제품 창고에 이전 보관하고 이에 화물트럭 사용료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반비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사용료금 트럭이 된 거니까 제품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움직여 주는 것은 바로 운반비로 처리해 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운반비로 들어줘요. 자, 18번 거 보겠습니다. 생산 직원의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200만원을 원천 징수세 66,000원을 제외하고 보통액을 지급했대요.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입장이면 이것은 예수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강사료가 교육훈련비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분계가 차변의 교육훈련비, 대변의 예수금,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19번 거 공장에서 재고관리에 관한 서적 8만원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이거는 도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인데 이것도 500번대죠. 공장 거니까. 신용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0번 거 각 공장의 품질관리 팀장으로 모여 하반기 품질 관련 정기회의를 실시하였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0만원 상당의 음료와 중식을 제공하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정 과목은 회의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회의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냥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회의비지, 회의비는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로 분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결제를 했으니까,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일시적 제공품으로 외주 처리하고 필요하여 포장용품 구입하였다. 이에 1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포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해본다고 한 거니까 이건 포장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변에 현금으로 수취했으니까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건 내가 뭡니까? 돈을 지불했다는 얘기겠죠. 차변에 포장비, 대변에 현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됐죠. 22번 공장 관리과에 사용할 문구류를 7만원을 구입하고 7만원 구입했대요. 이거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이것은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다 맞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용품비로 계정으로 처리해달라고 나왔죠. 그래서 사무용품비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것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사무용품, 소모품비라고도 하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23번 공장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은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비용처리법 하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비로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다 소모품비인데 다 몇 번대입니까? 여기서는 다 500번대의 제조 원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25만원, 대변에 현금 25만원으로 분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24번 거 금일로부터 공장 건물차 창고 건물에 대한 도난 방지 서비스를 받다 이렇게 나왔네요. 12개월분에 180만원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컨 같은 것도 만약에 도난 방지 때 이거 뭐야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죠. 매달 나가는 돈은 매달 나가는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복사기를 대여해서 매달 복사용지 나가는 것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콤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으로 분계하면 되겠죠. 25번 자, 제품 창고가 부족하여 전문업체 보관해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창고에 보관하다 보관에 맡기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보관료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죠. 보관료로 분계해 준다. 이런 거 포장비, 회의비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보관료 같은 것도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창고요 500번대 개정 과목에서는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관료도 만들어서 한번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급 분양 원가는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회사가 있다. 도급 원가, 건물을 만드는 회사고, 분양 원가는요, 건물에 다 만들어진 것을 그냥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도급은 고용의 이임과 같이 노무 공급가액의 일정이나 특히 일이 완성에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에 구별된다. 도급공사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장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 따라서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단기 도급,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익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을 실현된 것으로 하되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 기준의 적용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장기 도급 계약의 1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공사 진행률을 목적물의 건물 등의 완료하는 정도에 곱하여 공사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공사 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 원가로 계상하는 진행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수익을 예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 계획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 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완성된 시점은 1년 미만 것은 완성된 시점이고요. 1년 넘어가는 것은 그 진행 속도에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도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급은 관청, 개인, 발주자의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를 도급자라고 한다. 도급을 예로서 토목, 건축에 대한 건설 공사 계약, 조성 계약, 재선이 배 만드는 거죠. 화물 계약에 운송 계약, 주문부 계약, 제작 계약 등으로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분양은요, 토지나 주택을 나누어서 판다는 뜻에서 아파트 분양, 토지 분양, 콘도미니엄 분양, 상가 분양,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 보통 한 개의 건물을 팔 때는 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아파트는 집합건물, 다수의 개체이므로 아파트 분양이라고 한다. 콘도나 상가도 포함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매매와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독이냐 집합건물에 따라서 말투가 좀 달라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역시 단일 필지는 매도라 명하지만 여러 필지일 때는 토지 분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청약통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800번대는 여러분들 제가 6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냐? 비료, 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비료, 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렇게 꼭 외워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만 6가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6가지만 비료, 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은 요거는 6가지로 여러분들 판관비는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언제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냐? 판매비와 관리비는 재고 자산을 매출, 판매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재고 자산을 매출, 판매 시에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또한 우리가 요건 사용하는 판매비 계정 과목이고, 이에 따른 판매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관리비라고 한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꼭 들어간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절대 800번대의 비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고자산이 아닌데 다른 걸 판매했는데, 다른 걸 매각 처분했는데 판관비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을 매출할 때만 들어가는 판매비, 또 판매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세금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보험료, 월급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관리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익의 판매 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 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재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기업업무 추진비, 기업업무 추진비가 접대비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산상각비, 세금과 공가, 광고선전비, 경상개발비, 대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으로 포함된다.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비교를 꼭 하시는데, 왜 이게 영업비용으로 같이 포함하냐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까지 않을 필요 없이 영업비용은 여러분들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 이건 6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료, 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 이건 5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5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를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당연히 이렇게 다 들어가셔서 분개가 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라는 세금과 공과, 이 세금과 공과는 모르면 안 됩니다. 세금과 공과는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세금과 공과다. 세금과 공과는 뭐 모르시면 시험은 포기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공기세가 뭐예요? 어떤 거요? 변경공기세. 네, 어떤 게? 용도가 변경됐거나 변경될 때 세금을 냅니다. 용도 변경. 업체가 됐을 때, 용도 변경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사 영업직의 직원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250만 원과 국민연금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에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분개해주면 영업직이죠. 영업직이면 급여가 되는 겁니다. 급여가 되고, 그 다음에 대면에 세금을 띄고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띄고 주는 건 예수금, 세금을 띄고 받으면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얼마? 275만 원. 대변의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켜서 대변에 분개해 주면 되겠죠. 사무실력비 250만 원을 보통예금 이체 지급했대요. 자, 사무실 전력비라고 그랬습니다. 공장에서는 전력비라고 하지만 여긴 지금 판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 과학열비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당기분 관리 부분에 판매 부분의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하다. 자, 건물 300만원, 배송 차량 70만원, 영업 차량 50만원을 간접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접 배우셨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총 합쳐서 해도 되고요. 대변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하시는데 중요한 건 2월 3일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감가. 여기는 당연히 5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네요. 합치세요. 300만원, 70만원, 50만원 더하니까 420만원. 대변에 감가. 건물부터 하겠습니다. 감가.
건물 거 찍어서 건물 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 차량, 배송 차량의 영업 차량이나 차량은 똑같죠? 대변에 차량 감가 그래서 12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죠. 번호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번 거 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에 지정 배송사에 위탁 배송하다 운반비 15만원을 월말에 결제하기로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운반하는 거죠. 운반비가 들어가겠죠. 자매는 운반비 15만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5번 거 영업부 직원의 전략과 성과관리 금액에 하나 컨설팅에 위탁하고 교육비 6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2차에 지급하였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훈련비로 분기하면 되겠죠. 자면에 교육훈련비 800번대 거 65만원, 대면에 보통예금 65만원 분기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거, 자, 퇴직급여 우리가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은 뭘로 분기한다고 했습니까? 퇴직급여로 분기하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00만원을 보통에게 지급하였다. 이 금액은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원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퇴직금도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급여나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하면 이렇게 차변의 퇴직급여 수수료 비용 해주고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분기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사에 보관 중이던 원재료 원가 60만원 시가가 80만원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대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써주겠습니다. 분기 어떻게 되겠나? 날짜 2월 7일로 하겠습니다. 자, 분기한다면 차변에 소모품비로 처리해 주는 거죠.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소모품비 몇 번대? 800번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항상 줄 때는 뭘로 줍니까? 원가로 주겠죠. 시가로 주지 않죠. 회사가 갖고 있는 걸 우리 회사에 쓰는데 시가로 주진 않죠. 원가로 주고요. 대변에 원재료 되겠죠. 원재료가 얼마? 60만원인데 저기에서 F2번, 8번 타겟점으로 대체를 이걸 꼭 걸어줘야 됩니다. 안 걸어주면 안 됩니다. 왜? 원가대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8번 타겟할 때 얘기했죠. 그렇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인데 그 중에서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뜻이 뭐냐? 첫 번째 무조건 대변이고 무조건 원가도 무조건 재고 자산 계정 과목이고 네 번째 단기 순서니까 무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로 나갈 때는 항상 이런 표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 협회비는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협회비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대변에 현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판관비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겠습니다.